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11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를 논의하는 자리란 걸 알고 있었다며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총리와 관계장관의 부서, 즉 서명 절차가 없어 헌법 82조를 위반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부서의 시기, 그러니까 어떤 국법상의 행위 전에 해야 되는지 행위 후에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수 국무위원의 발언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그 자리에 회의에 있는 국무위원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부서는 없지만 절차엔 문제없다는 식의 이 전 장관 발언이 이어지자 김영두 재판관이 시간대별로 나눠 절차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개회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선언 없었다.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증인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부서를 한 적은 없는 것이죠? 네, 없습니다. 예, 없으시고. 제 소관 업무도 아니었고요. 이번 비상계엄이. 김 재판관이 당시 국무회의의 법적 효력을 두고 간담회 형식이라고 했던 한덕수 총리 발언을 언급하자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느냐 이런 질문에 자기는 평가를 못하겠다. 네.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지만 국무회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담긴 국회 회의록은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한 가운데 앞서 입정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시작 3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심판정 밖으로 나갑니다.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로부터 3분여 뒤 증인석에 섰습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에게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이른바 5분 회의가 헌법이 계엄 선포에 앞서 열어야 한다고 규정한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자 한 총리는 통상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이 있어 국무회의보단 간담회에 가까웠단 기존 입장을 재차 증언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무위원도 부서를 한 바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통보를 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는 절차적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느라 국회의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3시간이 지나서야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 국무회의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건도 예. 만들고 번호도 받고. 다만 한 총리는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지 않았고 이틀 뒤 행사에 대신 참석하란 것 외엔 계엄과 관련한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야당이 추진한 줄탄핵과 법안 반대,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불러 조사를 한 데 이어 정오부터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앞서 수사기관이나 언론 보도 내용, 국회에서 한 진술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계엄 당일과 다음 날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주장해온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과 계엄 실행 계획 등이 담긴 문건을 수령하는 상황이 CCTV에 담긴 상황과 다른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도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계엄 이전 논의가 이루어졌던 삼청동 안가 CCTV 확보를 위해 경호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대접견실 국무위원 회의는 밤 10시 16분 시작해 10시 18분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회의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대접견실 테이블 위 문건을 두고 11분 동안 논의하는 장면이 대통령실 CCTV에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가 고작 2분 남짓 걸린 반면 문건 검토는 5배 이상 걸린 겁니다. 영상을 확보한 특검팀은 해당 문건에 계엄 관련 세부 계획 사항이 담긴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문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또 12.3 비상계엄 당일 울산 지역 김장 행사를 갔던 이 전 장관이 조기 복귀를 위한 KTX 기차표를 미리 구매한 걸 두고 계엄을 사전에 인지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의 비화폰 통화 내역도 확인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입증할 정황으로 구속영장에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도리어 뒤늦게 알고 계엄을 말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다음 사법처리 대상은 한 전 총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전 총리는 이 전 장관과 계엄 계획 의심 문건을 논의한 데 이어 계엄의 절차적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조만간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39쪽 분량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소장엔 지난해 12월 3일 밤 상황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밤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40분 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먼저 대기하고 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도착 전부터 계엄을 알고 있었을 강력한 정황으로 대통령 호출을 트럼프 미 대통령 관련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또 한 전 총리는 국회 활동 금지 등이 담긴 포고령을 뉴스로 접했다고 진술해 왔는데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이미 포고령, 계엄 선포문,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모두 수령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했던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엔 협조했다는 게 특검팀 결론입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숫자를 세보지 않았고 이후 서명 요청을 한 사람도 모른다고 한 한 전 총리의 입장도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시간대별로 남은 국무위원 숫자를 세며 대화하는 CCTV 장면을 확보했고 한 전 총리가 직접 서명을 요청한 당사자였다는 국무위원들 진술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밤 9시 37분엔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수차례 빨리 오세요라고 재촉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적극 협조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장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비상계엄도 반대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SBS 편광현입니다.